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품 살포가 주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응답자의 68%가 금품 살포를 일반적 현상으로 여겼으며 평균 금액은 약 903바트로 추정되었습니다. 응답자의 63.7%는 금품 살포를 용인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56%는 금품을 받고도 다른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평균 2,784바트, 약 10만원의 추가 금품이 필요하다는 점도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95.4%는 지방 예산 부패를 인지하고 있으며 지방 정치인의 부패를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85.4%였습니다. 부패 문제 해결의 93.6%는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패 전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1%에 달했으며 그 이유로 친숙함과 지역 문제 이해를 들었습니다. 반면 반부패 정책이 없거나 투명성이 부족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주재한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청정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가격 안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총리는 에너지 가격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청정에너지를 적극 추진하고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의 경쟁력을 강화해 말레이시아 등과의 경쟁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보존 기금을 활용한 유류세 감면 연장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현재 리터당 0.05바트로 설정된 유류세 감면 조치를 무기한 연장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규제위원회는 가스 가격 산정 방식 조정안을 12월 13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에너지 절약 장비 관련 정책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라폰 총리실 장관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 성공 모델을 참고해 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소비자보호위원회 등 관할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성 사업 단속과법 개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소프트 파워 정책은 MBT 채널 콘텐츠 개선과 대형 이벤트를 통해 추진되며 글로벌 무대에서 태국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라폰 장관은 K컬처의 성공이 정부와 민간의 협력 결과라며 이를 태국에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푸아타이당의 200석 목표를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하며 정책 성과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피라판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이 새해를 맞아 전기요금과 디젤 가격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기요금을 단위당 4.18바트로 동결하며 추가로 낮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젤 가격도 리터당 33바트로 동결 조치를 2025년 3월 말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피라판 장관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이번 조치가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리아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이 보라색 노선과 붉은색 교외선 전철 20바트 요금제를 2025년 11월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11월 29일 내각 순회회의에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노선은 통합승차권법 관련 절차가 남아있어 12월 3일 내각회의에서 논의되며 2025년 9월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11월 27일 항공사협회와 연말연시 항공료 인상 완화를 위한 특별할인 항공권 제공 및 추가 운항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미국 연방항공청의 CAT-1 등급 복귀 심사 결과는 2024년 2월 발표될 예정으로 타이항공의 미국 노선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방부가 북부 매홍손주 국경 지역에서의 주권 보호를 위해 태국 육군의 병력과 군사장비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논란 중인 8개 군사기지에서 미얀마 북동부와 지역 기반 소수민족 무장 조직인 UWSA의 철수를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11월 18일, 19일 UWSA 대표단이 치앙마이에서 태국 관계자와 만나 철수 논의를 진행했으며 12월 18일까지 답변을 줄 예정입니다. 한편 무장조직 병력이 태국군 시설을 정찰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이는 태국군의 병력 교체일 뿐이라는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1995년 이전 또 다른 소수민족 몽타이군 MTA 점유했었으나 이후 UWSA가 장악하여 현재까지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태국 자동차 산업협회가 올해 자동차 생산 목표를 170만 대에서 150만 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0월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25.13% 감소한 11만 8,842대로 수출용 생산은 7%, 내수용은 51.7% 줄었습니다. 10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124만 6,868대로 19.28% 감소했습니다. 내수 판매량은 10월 3만 7,691대로 36.06% 감소하며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전기차는 49.73%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8만 4,334대로 전년 동월 대비 20.23% 감소했고 수출 금액은 557억 2,819만 바트로 23.11% 줄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경제 악화, 가계부채 증가, 차량 구매 대출 조건 강화, 그리고 글로벌 갈등에 따른 수출 시장 위축이 지목됩니다. 태국 PTT가 중국 전기차 시장의 치열한 가격 경쟁과 빠른 시장 변화로 인해 폭스콘과의 합작으로 예정됐던 동부 경제구역 내 350라이 부지의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PTT는 대신 탄소 포집 저장 CCS 기술과 수소에너지 등 탈탄소 사업에 집중하며 전기차 충전소 확대와 수익성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BYD, MG, 장성자동차 등 주요 브랜드를 포함해 태국 내 생산 기지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PTT의 OEM 기반 전기차 생산 전략은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국 피치주에서 숲속 사찰 2곳을 수색한 결과 총 72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은 파나콘차이아 보원에서 처음 발견된 41구의 시신에서 시작되어 시위라이 숲속 사찰에서도 32구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찰은 명상 훈련을 목적으로 시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생전에 기부를 약속한 신도와 가족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태국 묘지 및 화장터 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어 당국은 사찰의 수행활동을 중단시키고 법적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찰들은 명상 수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나 이번 사건으로 운영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